30년 가까이 일터를 지켰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해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리다 드디어 찾아온 은퇴. 퇴직금을 받고 잠시의 해방감을 느낀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를 위해 써야지.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자. 그래서 선택한 은퇴 기념 해외여행.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은퇴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병원 시스템도 전혀 모르는 낯선 땅에서 그 여행이 인생 최대의 위기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자들이 겪은 실제 해외여행 실패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해외여행의 5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를 짚어봅니다. 여행사 브로셔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례 1. 유럽이 이렇게 불친절한 곳인 줄 몰랐어요. 마이너스 전직 공무원 김호호 66세 스페인 여행. 김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못한 로망이라며 여행사 패키지를 신청했죠. 첫 도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둘째 날부터였습니다. 호텔에서 짐이 분실됐고 가이드는 현지 호텔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 현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했지만 영어도 스페인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급히 보험을 확인했지만 도난이 아닌 분실로 처리되어 보상도 안 됐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지 병원, 경찰, 보험 그 어떤 것도 쉽게 이용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사례 이 여행 중 쓰러졌는데 그게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마이너스 전직 교사 255 68세 베트남 다낭 여행. 이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베트남 다낭으로 5박 6일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길거리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고 결국 호텔에서 실신했습니다. 119에 해당하는 현지 응급구조대는 연락도 안 됐고 결국 호텔 직원이 데려다준 병원에서 무보험 외국인 진료비가 300만 원. 한국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통역도 없어 인터넷 번역기로 의사와 대화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이후 그는 여행 공포증이 생겨 국내 여행도 꺼리게 됐다고 합니다. 사례 3 은퇴 기념으로 간 건데 여행비 때문에 노후 자금이 흔들렸어요. 마이너스 자영업 은퇴자 박오호 63세 미국 캐나다 3주 렌터카 여행. 박 씨 부부는 평생 장사만 하다가 은퇴하자마자 이제는 우리도 살아보자며 북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렌터카로 미국 서부를 횡단하고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는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본 노후 여행 부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었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환율, 렌터카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숙소비까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고 중간에 교통사고까지 나서 차량 수리비와 벌금으로 600만 원이 추가 지출됐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다녀오니 통장 잔고가 무서울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그 돈이면 1년은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자, 해외여행의 숨은 함정 5가지. 긴급 상황 대응 불능. 병원, 경찰, 대사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은퇴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보험과 응급 연락망 구축은 필수입니다. 언어 장벽. 여행지에서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의료, 법률, 교통사고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어 문제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환율물가 예측 실패. 해외여행은 단지 항공권, 숙소, 식비만이 아닙니다. 보험, 통신, 수수료, 교통 등 숨은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은 은퇴자의 고정수입 구조에 큰 타격이 됩니다. 여행자 보험의 허점. 여행자 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나 특정 조건은 보장 제외가 많고 보상 절차도 복잡합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보장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과 체력 부담. 은퇴자는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과 비슷한 일정을 짜는 경우가 많아 여행 후유증이 큽니다.
특히 시차 적응 실패나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론 은퇴 후 여행, 낭만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은퇴 후 떠나는 첫 해외여행. 물론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로망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은 인생 최대의 지출이자 때론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즐기자보다는 지키자, 준비하자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건강, 비용, 돌발 상황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 없이는 여행이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으로 본 은퇴자 해외여행의 5가지 숨은 함정과 대비 전략. 은퇴자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그동안의 삶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고령층의 해외여행은 젊은 층과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노후 재무, 건강, 언어 문화 장벽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잘 다녀오면 된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함정 1.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부족. 실제 문제점 해외에서 질병, 사고, 분실, 범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퇴자는 순간 판단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 경찰, 대사관 이용 경험이 거의 없어 대응이 늦고 불안정합니다. 대비 전략. 출국 전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연락처 저장. 여행자 보험에 긴급 후속 및 통역 서비스 포함 여부 확인. 스마트폰 번역 앱 사전 설치 및 간단한 의학 용어 숙지. 함정 2.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실제 문제점 해외 의료 체계는 국가마다 전혀 다릅니다. 공공의료가 미비하거나 외국인에게는 무조건 유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병원 선택 시 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시설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비 전략. 사전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현지 병원 네트워크 제공 여부 확인. 기저질환 보장 여부 체크, 특히 고혈압, 당뇨 등. 고령자는 단기 처방약과 의사소견서 지참 필수. 함정 3. 환율, 물가스, 수료에 대한 오산. 실제 문제점 은퇴자 여행은 종종 싸게 갔다 오자는 인식으로 시작되지만 현지에서는 교통, 식사, 팁, 통신비, 예기치 않은 사고 비용 등 예상 외 지출이 발생합니다. 환율 변동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비 전략. 출국 전 1인 기준 1일 지출 예상표 작성. 비상자금 2030% 별도 예산화. 수수료 적은 글로벌 체크카드 연지, ATM 이용법 사전 습득. 함정 4. 언어와 문화 장벽. 실제 문제점 영어를 포함해 외국어 사용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의료, 교통, 식당 등 필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현지 문화나 법규를 모르고 행동했다가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비 전략. 여행 목적지의 기본 인사말, 응급 표현은 최소한 익히기. 문화적 금기사항 및 법규 확인, 예 일부 국가의 음주, 복장 규제 등. 가능하다면 한글 가이드 포함된 투어나 실시간 통역 서비스 앱 활용. 함정 5. 노후 자금 계획과의 불균형. 실제 문제점 은퇴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2회 해외여행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면 향후 생활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비 전략. 노후 자금 내 여행 예산 비중을 510% 이내로 설정. 고급 여행 1회보다 소형 안전 여행 다회 전략 고려. 고정 수입연금, 임대소득 등에 기반한 지출만 허용. 전문가 조언 요약. 구분 주요 위험 대비책 요약. 응급 상황 판단력 저하. 언어장벽 보험 대사관 연락망 번역 앱. 의료 이용 병원 접근성 비용 언어 보장 범위 확인 약서류 지참. 지출 관리물 가환율 예측 실패 비상자금 확보 수수료 대비. 문화 언어 서비스 이용 곤란 표현 학습 법규 확인 가이드 활용. 자산관리 과도한 지출 예산 비율 설정 사전 계획 필수. 마무리 조언. 은퇴 후 떠나는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치유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선 감성과 충동보다 정보와 계획이 앞서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2억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 아닐까요? 화려한 직함, 높은 연봉, 남부럽지 않은 생활.
그러나 퇴직 후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온 50대와 60대, 더 이상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떨까요? 몇십 년간 이어온 성공의 길끝에서 맞이하는 노후가 내리막길이라면 이는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화려했던 지금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노후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직 후에도 문제없이 잘 살겠지라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연봉 2억을 받던 대기업 임원이라면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는 연봉 2억을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크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직장 다닐 때의 씀씀이는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큰 집 유지비, 자녀 학비,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여가, 생활까지 모든 것이 거액의 지출로 이어졌죠. 갑작스레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임원 경력만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 패턴을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즐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는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을 대충 넘기기도 했죠. 퇴직 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부부의 경제적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퇴직 후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을 결심했죠. 평소에 관심 있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초보자에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고 이는 노후 자금의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노후 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창업의 위험성과 신중한 계획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봉 2억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서도 씀씀이는 줄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생활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처럼 수입이 줄어들어도 씀씀이는 그대로라면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퇴직 후의 창업은 경험이 없거나 신중한 계획 없이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도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입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조정하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신중히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퇴직 후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 혹은 그와 비슷한 고소득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 수입이 끊기면 소비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던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김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봉 2억을 받던 임원이라도 퇴직 후에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빠르게 노후 자금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스스로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 수준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령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인데요. 퇴직 후에 급격히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노후 자금 계획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어쩌면 노후에 더 크게 와닿는 말일 겁니다. 현직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이제는 최우선으로 돌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큰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퇴직 후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임원 시절의 성공과 명예를 버리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만큼 그 지위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상실감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퇴직 후의 삶은 매우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강연을 하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고 수입이 끊어진 후의 삶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퇴직 후의 삶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노후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갑시다. 당신의 노후는 바로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한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충분할지,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상위 10%만 웃고 나머지 90%는 은퇴 후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뉴스에서는 연금 부족, 부동산 불안, 생활비 폭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주변에서는 이 돈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한숨 섞인 말들만 들립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모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왜 상위 10%만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중산층은 끝없는 불안 속에 빠지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퇴 준비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중요한 차이점을 함께 알아봅시다. 상위 10%만 은퇴 준비 성공, 중산층이 놓친 핵심.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봤을 겁니다. 과연 내 돈으로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상상보다 더 냉혹합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불려가며 여유롭게 살지만 중산층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막연한 집값 의존에서 오는 함정.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값만 오르면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부동산은 은퇴 후 삶의 안전판이 아니라 때로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집을 팔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는 60세에 은퇴 후 여유를 꿈꾸며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옮기고 나니 생각보다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주택 마련, 이전 비용, 세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남은 돈으로 투자하려다 실패하면서 생활비는 줄줄이 빠져나갔죠. 결국 집 하나 믿고 은퇴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 더 큰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집 한 채만 믿는 건 위험합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히 팔고 남은 돈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2. 연금의 맹점 적은 준비와 과한 기대. 중산층의 또 다른 착각은 이겁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에서 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준비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B씨. B씨는 매달 국민연금 150만원, 개인연금 50만원을 받는 60대 초반입니다. 한때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의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식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그는 적금을 깨고 다시 일을 찾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교훈. 연금은 중요한 기초 자산이지만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현금 흐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노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현실 도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조금만 일하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기회가 모두 줄어듭니다. 사례 3.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CC. CC는 58세에 퇴직하며 일이 부족하면 어디 가서라도 일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다시 일을 찾으려니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경쟁력을 잃었고 체력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재취업 시도 끝에 그는 결국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은퇴 전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작은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산층이 놓친 핵심 3가지. 자산의 현금 흐름 구조를 설계하라. 집 한 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외 추가 자산을 확보하라. 연금은 기본이지만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추가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일할 준비를 끝내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결국 은퇴 후 웃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상위 10%만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중산층도 심지어 하위층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은퇴 후 추락할지 여유로운 삶을 즐길지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점검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칼럼.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 중산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 전략. 은퇴 후에도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위 10%만 웃을 수 있다. 과연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중산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준비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현금 흐름 설계는 필수다. 중산층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깁니다. 물론 집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내 집값만 오르면 은퇴 준비는 끝났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 세금, 이전 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의 기본은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겁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수익형 부동산,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주식, 혹은 안정적인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연금은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재정을 연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해도 은퇴 후의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 믿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비용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의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추가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은퇴 전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혹은 안전한 투자 상품 활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은퇴 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필요하면 나중에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체력적인 한계, 나이에 따른 사회적 시선, 경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미리 준비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꼭 거창한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방법.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 예 바리스타, 상담사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등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창작 활동. 이 모든 것은 은퇴 후에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줄이며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차이. 사례 1. 준비된 은퇴는 안정적인 생활을 만든다. 김 씨는 55세부터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안정적인 배당주와 월세형 부동산에 투자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은 카페 수익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준비된 은퇴는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 2. 연금만 믿었다가 위기를 맞은 박 씨. 반면 박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만 의존해 은퇴를 맞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쌓였고 결국 67세가 된 지금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박 씨는 고백합니다. 사례 3. 일할 준비 없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은 이 씨.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래 일할 수 없었고 결국 대리운전으로 소득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뭔가를 준비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다. 은퇴 후의 삶은 상위 10%만 여유로울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자산이 은퇴 후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하세요. 연금 외에도 의료비와 여유 자금을 충당할 추가 자산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소득 창출 모델을 미리 준비하세요. 결국 은퇴 준비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과 계획이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 본부장, 퇴직 6개월 만에 폐지 줍는다. 60세 현실 보고서. 서론. 퇴직 후 6개월 예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현실. 대기업 본부장이었는데 지금은 새벽마다 길거리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어지시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봉 1억을 받던 대기업 본부장이었고 회의실에서는 후배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 전문직, 공무원 등 한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은퇴 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지도 못한 생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끊기고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예전의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연봉 1억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 월 200도 못 버는 상황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59세 대기업 본부장의 추락. 퇴직금 3억. 3년 만에 끝났다. 박 본부장 59세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한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후배들에게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몇 개월은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고급 외제차도 구매하고 친구들과 골프 모임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소비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본부장은 이제는 좀 아껴야겠다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때 3억 원이 있던 통장은 바닥을 보였고 결국 남은 선택지는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경쟁률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에 은퇴 후 10년 동안 쓸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초기 35년간은 가급적 소비를 줄이고 퇴직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사례, 이 나이에 취업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61세 IT 전문가의 좌절. 경력 30년 차 개발자, 취업 시장에서는 필요 없다. 이 과장 61세는 IT 업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만만했죠. 내가 가진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하는 회사마다 연령 초과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랜 경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너무 고임금일 것 같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취업 대신 프리랜서로 전향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때 회사의 핵심 인재였던 이 과장은 퇴직 후에는 단순한 고연령자가 되었습니다. 경력은 충분했지만 퇴직 후 자신이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최소 50대 중반부터 경력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AI, IT 변화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최신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방법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 4업하면 돈 벌 수 있다던데 60세 창업자의 실패. 퇴직 후 창업 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 김 사장 60세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왔습니다. 퇴직 후 막연히 이제는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지인의 권유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큰 빚만 지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었습니다. 상권 분석 없이 창업을 했더니 손님이 없어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직원 관리, 세금, 임대료 등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결국 폐업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창업 성공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퇴직금을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해결책.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12년 동안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규모 온라인 창업, 무자본 창업 등 리스크가 낮은 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업보다는 투자, 부업, 소규모 컨설팅 등의 소득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 없는 삶은 더 위험하다. 퇴직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점검하세요. 퇴직 후 최소 10년 동안 지속할 소득원이 있는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가?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본부장도 전문직도 모두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10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vs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결정적 차이.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는 것일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후 생존 법칙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 재취업과 두뇌 활동 60대에도 일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하거나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의 장점. 뇌 활성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이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 효과를 가져옴.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 또는 사업을 통한 인간관계는 고립을 방지하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 소득 유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생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곧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이어짐. 해결책.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컨설팅, 온라인 강의, 유튜브 등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세요. 은퇴 후에도 배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기술, 온라인 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은 미래의 생존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건강이 곧 재산. 퇴직 후 운동과 식습관이 생존을 결정한다.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은퇴 후 갑자기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형성되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 내 사망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부족, 근감소증 증가,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유발, 스트레스 증가,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생활 패턴 붕괴, 수면 부족, 뇌 기능 저하. 과학적 근거. 근육 감소가 사망률을 높인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사망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최소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고기뿐만 아니라 콩, 두부,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매일 6,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3. 돈을 지키는 사람 vs 날리는 사람. 퇴직 후 경제관리의 차이. 퇴직 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퇴직금과 연금을 소비성 지출로 탕진한다. 아무런 수익 구조 없이 무리한 창업을 시도한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해 고위험 투자 주식, 코인 등에 뛰어든다.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둡니다. 파이프라인 소득. 소극적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유튜브 수익, 강연료 등. 온라인 비즈니스, 전자책, 블로그, 강의 등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과학적 근거. 경제적 스트레스가 건강을 무너뜨린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1.5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 재정이 불안정하면 수면장애, 우울증,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 35년 동안은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고위험 투자, 코인, 단기 주식 투자 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 배당주, ETF, 부동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은퇴 후 소비 패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결론. 퇴직 후의 생존 전략. 결국 준비된 사람이 승리한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지속한다.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한다. 소득원이 끊기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운다. 당신의 은퇴 후 10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이 50대 또는 60대라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운동을 시작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